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의 브루스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중년이 온다. 구독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If you subscribe it, good things will be happening to you. 자, 오늘의 낭독해드릴 꼭지 제목은 100만 세대의 글쓰기.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다.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생물이 가장 오래 살아남는다는 적자 생존도 있지만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말 장난도 있다. 글을 쓰는 것은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글로 적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지인 가운데는 글 쓰는 사람들이 많다. 대통령의 글쓰기로 유명한 강원국 작가나 글쓰기 강사로 명성이 높은 백승권 작가, 가미당을 이끄는 고미숙 작가 등은 물론이고 국내에 내노라 하는 작가들은 한 달이 건너면 모두 잘 안다. 이들은 대부분 글쓰기와 글쓰기 강의로 생계를 꾸릴 정도로 이름을 얻었다. 보통 나보다 대살 정도 선배들이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처음부터 글쓰기나 글쓰기 강사로 주업을 생각한 이들은 많지 않다. 강원국 작가는 기업에서 홍보 쪽 일을 하다가 이후 한 단계씩 변모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글을 쓰는 연설 비서관을 지냈다. 그때만 해도 자기의 글이 아닌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는 출판 기획을 했다. 이후 블로그 등 SNS를 통해서 글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다. 처음에는 대통령에게 필요한 글을 쓰는 노하우를 전달했고 나중에는 자신의 글쓰기를 정리해 강원국의 글쓰기라는 책을 내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굳이 대통령을 내세우지 않아도 되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책이 인기가 인기를 끌면서죠. 자연스럽게 방송에 출연하게 됐고 책과 방송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자연스럽게 전문 강사로서 입지를 굳혀갔다. 자, 그런데 강 작가의 글을 통한 자기 성찰은 그냥 온 것은 아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되면서 청와대를 나왔다. 다행히 그의 역량을 아는 대기업에서 자리를 제안했다. 그 즈음에 몸이 이상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제 진단 영상을 보고 암일 확률이 98%라고 말했습니다. 중간에 추석까지 끼어 있어서 20일을 공포에 살았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오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이군요.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전직 청와대 비서관으로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말을 듣고 행동하는 나에게서 자기 자신을 말하는 삶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순간 그는 처형장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도스토옙스키와도 같았을 것이다. 다행히 결과가 뒤집혔다. 그리고 그는 번지르한 월급이 보장된 대기업 대신에 편집, 교정, 교열 등 출판의 전반을 진행하는 출판사의 평직원이 됐다. 그렇게 2년 후인 2014년 2월 대통령의 글쓰기를 출간했다. 글쓰기 책으로는 드물게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후 1000회 정도의 강연도 했다.
방송에 출연하면서 스스로 즐기는 관심종자라는 얘기죠. 관종이 괴롭다는 것도 서서히 알아냈다. 이후 4년이 지난 2018년 7월 강원국의 글쓰기를 출간한 것이다. 강원국의 글쓰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쓴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시작하지 않으면 명작 또한 나올 수 없다. 작가는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독자에게 알려주려 노력한다. 몇 차례 이야기되는 어머니의 장례식, 책은 많다지만 남의 집일 수밖에 없는 친척집에서의 생활, 사라져버린 아내의 연애편지 이야기 등은 저자가 써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거리다. 물론 이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다. 와우, 대박! 강 작가의 사례는 두 가지를 말해준다. 모두가 어느 순간에 죽음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과 그런 공포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것을 삶의 새로운 전기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필자의 전작 로마드 라이프에도 소개한 고미숙 작가와 백승권 작가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사숙하는 작가인 고미숙은 책 읽기와 글쓰기를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람이다. 특히 고 작가가 이끄는 가미당이나 남산강 학원은 나이에 상관없이 참여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인문 공동체다. 원래 고 작가는 철학자 이진경 등과 같이 지식 공동체 수유 플러스 너머로 시작했지만은 2011년 10월부터는 가미당과 남산강 학원으로 독립했다. 당연히 지식과 돈에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이 경유했고 지금도 같이 하는 이곳은 필동에서 남산으로 들어가는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다. 벌써 고 작가와의 인연도 15년여인데 가장 큰 느낌은 지식의 깊이가 더 넓고 더 깊어가는 것이다. 처음에는 고전 열하일기에서 시작했지만 이후 동양으로 넓어졌고 동양에서 다시 서양으로 갔다. 시간도 다양하게 왕복한다. 고 작가 역시 필자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건 너무 당연하다. 시간은 모든 존재를 변화시키는 법이니까 성숙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가장 달라진 점이라면 성질이 좀 좋아진 거. 예전에는 훨씬 까칠하고 소심하면서 과격했다면 지금은 내가 생각해도 많이 느긋하고 분수가 됐다. 다 고전의 스승들과 공동체의 벗들 덕분이다. 고 작가는 자신이 처음 글을 쓸 때 상당히 까칠한 사람이었다고 회고한다. 그런 고 작가를 바꾼 인물이 바로 첫 지적 세계를 확장해준 연암 박지원이다. 연암은 고 작가에게 타인을 비판하는 것으로 명예를 얻는 것은 떳떳한 것도 못되고 특히 자신을 미워한다고 믿는 비평가들의 말을 듣고 자신을 바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려줬다. 대신에 좋은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일에 접어들었다. 이후 동의보감이라는 텍스트를 만났고 서유기를 비롯한 수많은 여행기를 지나 지금은 주역과 불경으로 간다고 했다. 그리고 위 과정에서 고 작가는 자신과 같이 지식을 살찌우는 도반을 빼놓지 않는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작가가 지성계에 던진 파문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식 공동체의 지속적인 탄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고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아마도 생활과 지식을 결합한다는 발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다. 아니면 별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본다면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마다 도서관, 평생학습관, 박물관 등 지식을 향할 수 있는 기본 시설들이 대폭 확장됐다. 그것을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이들도 늘어났고, 그래서 굳이 지식인 공동체를 따로 구성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글쓰기의 한 영역을 구축한 두 사람은 필자에게도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것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국한하여 생각하면 안 된다. 앞서 말한 쓰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말은 100만 세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50살이 넘어가면서 실직이나 퇴직 등도 빈번해진다. 이때 자신의 위치를 돌아볼 수 없으면 자존감은 극도로 떨어지고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 그럴 때 가장 권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글을 써보고 기회가 된다면 책으로까지 출간해 보라는 것이다. 당신의 책으로 당신을 말하라를 쓴 이인복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소장은 자기보다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책을 낸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때로는 누가 리드해주지 않아서 책 쓰기를 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는 책 쓰기가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책을 쓰며 가장 많이 바뀐 것은 나 자신이었다. 책의 첫 문장을 쓸 때의 나와 마지막 문장을 마칠 때의 나는 분명 다른 사람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의 생각처럼 책이라는 것은 반드시 오랜 세월의 경험이 축적되어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채워야 할 게 많고 더 부족함을 느낄 때 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책을 저술하는 방법에서부터 출판사 찾기까지 등 책 쓰기 전반을 보여준다. 물론 글을 쓰는 목적이 꼭 책 출간일 필요는 없다. 책처럼 거대한 구조의 자기 정리가 아니더라도 SNS에 쓰는 일상의 작은 단편들도 자신을 가다듬는 소중한 자산이 된다. 필자가 글을 가장 많이 쓰는 공간은 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을 쓰든 인스타그램을 쓰든 트위터를 쓰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 강원국 작가가 스스로 관심종자라는 자조적인 표현을 썼지만 사회 속에서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죽음과 같다. 결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사람들과 다시 소통하길 원하고 그 속에서 하나하나씩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필자도 몇 번의 전직이나 이직의 과정에서 힘들지 않았던 것은 타인들과 꾸준하게 소통했기 때문이다. 설령 자신이 일하는 조직에서 부득불 물러난다고 해도 만약 그 사람이 그간의 현장에서 대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새로운 기회는 그만큼 빨리 찾아온다. 필자가 참여하는 다양한 모임 가운데는 우리나라 금융권이나 로펌, 회계법인, 학계의 중국 전문가들이 만든 중국 자본시장 연구회라는 모임이 있다.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잠시만 이야기하면서 내 주변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엮여진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결국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게 긍정적인 내용이든 부정적인 내용이든 곧바로 연결된다. 그래서 100만 세대에게
글쓰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신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글쓰기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감사합니다. 구독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